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땅을 찾아왔는데 자연녹지 500평 계획관리 250을 찾았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산입니다. 산. 그러면 불행히도 공인중개사가 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17회 때까지는 산지관리법, 산은 산지관리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산지관리법이 17회 때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다가 공법에 9개의 법이 있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 부담 많다고 해서 시험에서 빼줬어요. 빼주니까 안 배운 건 좋은데 산에 대해서 몰라요, 중개사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구분을 알아야 돼요. 산에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나누는데, 보전산지는 글자 그대로 보전해라, 개발하면 안 된다. 준보전하면 보전이 주 원칙이나 필요하면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준보전 가야 돼. 준보전. 보전 가면 안 돼.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가 있는데, 공익용 산지가 규제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다 가져와 봐요. 보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임업용 산지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다 그러면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립니다. 중개사에다 내놔도 사장님 그냥 들고 가세요. 누가 산답니까 이런 거. 그러면 저는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팔아줄 테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최고 강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산은 준보전 산지가 좋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준보전 산지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인데, 그래도 농지는 우리가 배워요.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지법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오니까 배우거든요. 이것은 농지법에서 농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농지는 우리나라 1995년 12月 30일까지는 절대 농지냐 상대 농지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년입니까? 지금은 2025년 26년 아닙니까? 며칠만 지나면 몇 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런 말 하고 있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절대 상대, 이게 절대 상대 배운 사람이 91년 시험에는 나오고 93년하고 95년 97년 시험에 농지법이 빠졌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 개념을 배운 사람은 중개사 6회 시험 1, 2, 3, 4, 5, 6회 때까지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를 배웠어요. 제가 몇 회라고요? 6회라고. 6회. 저는 6회. 그러니까 저 딱 할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상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중개사들은 다 절대 상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절대 농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뭐가 나왔어요?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 농지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명칭이 없어요. 뭐라 할 것이냐 이제. 절대 반대가 뭐예요? 상대지. 농업진흥지역 반대가 뭐예요? 말이 없어. 뭐라 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는 농지인데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말한다고. 명칭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말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다시 이렇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농지는 몇 가지가 됐어요? 몇 가지? 농업진흥구역 하나, 농업보호구역 둘, 농업진흥지역 외 셋. 세 가지죠. 자, 진흥구역 하나, 보호구역 둘, 진흥지역 외 세 가지요. 옛날에는 몇 가지? 옛날에는 두 개. 절대 상대. 두 개가
3개로 바뀌었다고.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6회 이후의 사람들은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농지가 뭐로 바뀌었다? 이게 옛날 말, 이게 옛날 말로 뭐라고요? 절대 농지. 그러니까 지능구역도 절대 농지, 보호구역도 절대 농지요. 이게 옛날 말로 뭐라고요? 상대 농지. 그럼 무슨 얘기냐? 농지 설명할 때, 자, 사장님,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 같아. 살짝 말을 돌려봐. 아, 이거 절대 농지입니다. 그러면 알아먹는다고. 사장님, 이거 보호구역의 농지입니다. 못 알아먹은 것 같아? 어쩐다고요? 절대 농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먹는다고. 지능적 외 농지입니다. 모르면 상대 농지입니다. 알아먹는다고. 그럼 그분이 진짜 절대 상대 알까요? 몰라요. 말하는 중개사도 모르는데 근데 신기하게 몰라도 아는 척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농지 그러면 개발 못하는 농지 이렇게 알아요. 상대 농지 개발하는 농지 이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지능구역 못 알아먹으면 절대 농지요. 보호구역 못 알아들으면 절대 농지요. 지능지역 밖의 농지 못 알아들으면 상대 농지요. 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못 알아먹네 뭐라고? 절대 농지. 그래도 못 알아먹는데 이분은 농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라고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규제가 최고 강합니다. 여기는. 농업보호구역 규제가 중간 정도 됩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 규제가 최고 약한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진흥지역 외 농지로 투자를 가겠죠. 근데 우리가 농지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농업보호구역이 진짜 돈 되는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투자할 때는 뭘 고려할까요? 서울에서 서울 지금 여기 서울입니다. 여기 평당 얼마 갈까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대로변 옆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여러분 생각에? 1억 8천. 대충 찍어봐요 한번. 1억. 그 정도? 제일 뒤에 분은요?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1억? 예, 종로가 대부분 1억에서 한 1억 2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대로변인데, 그러니까 저거 종로 뭐 일가상가 저 대로죠? 그 대로가 보통 1억 2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종로가 1억 5천 넘는 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1억 8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로는 상업지역이. 강남 테란로 가면은요, 삼성역부터 해가지고 테란로에 붙은 애들이 대부분 4억, 5억 이렇게 가요. 강남 사거리 가면 최고 그 8억까지 가요. 거기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종로 상업지역이 1억 2천 가는데 성수동은 공업지역이 2억 가요. 도대체 성수동 이해를 못할 동네가 성수동이에요. 어떻게 중공업지역이 다른데 상업보다도 더 비싸냐고. 요즘 전부 다 젊은 애들 그리 가고 있죠, 성수동으로. 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오는데 어쩌겠어요, 그거. 땅은 없고, 사람은 많고,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나중에 농지법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왜 보호구역이 좋냐, 그러면, 진흥구역이, 여러분,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가지고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럼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논입니까? 밭입니까? 평야지대는 논이에요, 밭이요? 예. 평야지대는 전부 다 뭡니까? 논이지, 논. 김해평 논이요, 논. 그러면 논하고 밭하고 차이점 뭐라고요? 물 이용해서 농사지면 논, 물 이용하지 않으면 밭. 그러니까 논이 많은 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진흥구역. 진흥구역은 전부 다 뭐라고요? 논. 뭐를 써야 돼요? 물. 그럼 이 물이 오염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오염 안 된 물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오염 안 되고 어떻게 막을 거냐? 얘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구역이.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전,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천이 있다든가 댐이 있으면 거기는 전부 다 거기 농지는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오염시키지 마라 여기는. 그래 어쩐다고? 물 확보한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항상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 물. 서울의 비싼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강뷰입니다. 한강뷰. 한강뷰 나오는 땅은 무조건 살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파트만 지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1000평 이상만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살 테니까 가져와 보라고. 한남동은 제1종 전용주거입니다. 주거에서 최고 싸잖아요. 거기가 1억이 넘어요. 신림동 가게 되면 2종 일반 주거가 2천, 3천 하는데 어떻게 한남동은 1종 전용 주거가 막 1억 2천 한답니까? 바로 한강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뷰, 강뷰, 바다뷰를 깰 만한 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뷰예요. 절대뷰. 상대가 아니고 절대. 모든 것 중에서 최고가 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물 뭐라고요? 뷰 뭐라고요? 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투자는 어떻게 돼요? 보호구역. 뭐가 보여야 된다? 물이 보여야 돼. 물이. 그 근방에 물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있다. 근데 내 땅은 이게 저수지가 지금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다. 이 남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은 여기 있다. 뭐다? 보호구역이다. 돼 안 돼? 안 되지. 물 내려면 수장되지 이것은. 그러니까 물 위에. 물보다 위에 있으면 물이 내려다 보이는 그 보호구역 땅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좋은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찾아왔습니다. 뭐 찾았대요? 농지 찾았습니다. 농지. 자, 찾은 토지가 전닭, 과수원, 농지다. 창고가 될까? 고민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요. 어디는 된다고요? 계획 관리 지역하고 어디는 된다고? 자연 녹지는 된다. 창고 된다고 했으니까 지목 따지지 말라고. 전닭, 과수원 어떤다고요? 개발행 허가 해줍니다. 농지 전용 해줍니다. 창고 건축 해줍니다. 허가 받으면 돼요. 받아서 뭐 했다고요? 건축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만큼은 헌법에서 한마디예요. 헌법에서. 최상법이 헌법이요. 헌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물가가 껑충 뛰잖아요. 옥수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사료값이 껑충 뛰잖아요. 닭값이 껑충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뭐가 농산물이 무기가 되죠. 무기가. 그러니까 농지만큼은 투기하지 마라. 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하자. 확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지만큼은. 주관식으로 시험 봐야 돼요. 이거를 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농사 짓겠다. 검토를 쫙 해요. 아, 이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농사 짓는 게 맞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매하면 내가 이 건물 샀다 그럽시다. 내 거라고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등기하죠, 등기. 등기소 가서 내가 이 건물 샀어요. 등기해 주세요. 그럼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증명이래, 증명. 등기 원인이 뭐냐? 상속이냐? 증여냐? 매매냐? 뭐 들고 가야 돼요? 매매계약서. 그럼 등기해줘. 농지 샀다. 내 앞으로 등기하자. 뭐가 있어야 돼요? 샀다. 매매계약서. 등기 안 해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농취증 2개 같이 있어야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만 등기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농지 취득 못하게 막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가 투기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거 다 배워야 돼 나중에. 자, 그리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농토가 꼭 필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100% 자급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뭐요? 쌀은 되지. 쌀은 항상 남는다고 그러니까. 콩 10%
10%도 안 될걸요? 쌀 빼고 10% 넘어가는 거 없을걸요? 우리나라 밀 나옵니까? 빵은 많이 나오는데 밀은 밀 심는 건데 거의 못 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국가는 농지가 개발하면 농지가 전용이 되잖아요.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전용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하지마 그런다고 안 합니까? 하지. 돈 되니까 하지. 부담을 줘야 돼. 못하게 부담을. 그래서 돈 내라. 부담 주기 위해서. 그 돈 받아서 뭐 할 건데 농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100평에 예를 들어 쌀 한 가만 나오는 거 두 가만 나오게 하려면 경지증진도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농지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 받자 해서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농지 보전 부담금인데 이 돈을 받는 거야. 농지 보전 부담금 안 맞게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돈을 받는 거예요. 농지 살 때는. 근데 이 돈이 꽤 많아요. 돈 많이 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창고 건축이 완료됐다. 준공검사 했다. 어떤다. 지목 변경 신청하면 드디어 뭐로 바뀐다? 창고로 바뀐다. 그러니까 농지 신경 쓰지 마라. 뭘 찾으라고요?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 찾아라. 산 찾았는데 산 임야다. 신경 쓰지 말라고. 개발할 거니까. 그 대신 이 산이 개발이 되는 산을 찾아요. 개발이 되는 산. 개발이 되는 산이 약간 뭐라고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는 창고 개발이 된다 그랬죠. 산이든가 말든가. 산 찾았는데요. 그러면 또 산 개발시켜. 근데 산이 농지보다 좀 더 어려워요. 산은 뭐가 있어요? 인목축척하고 경사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허가 안 해준다. 어째야 된다? 베야 된다. 베면 5년 동안은 베기 전으로 따진다. 5년 뒤에는 이제 바뀌었죠. 강산이 변했으니까. 지금 걸로 측정한다. 5년 뒤에 어때야 된다? 잘 자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롭혀야지. 못 자라게끔. 어떻게 괴롭힐 거예요? 합격하고 알려줄게. 그건 기밀이니까. 근데 이런 것은 중개사가 이런 거 못해요. 이거 하려면 700들에 700. 전문가가 가지고 다 나무 셉니다. 두께, 높이 이거 다 계산해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일반을 하도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싹 빼서 여기다 한번 쌓아봐. 이 땅에다가 얼마 정도 쌓이는가 이거를 이게 인목축척. 그리고 경사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경사가 25도 이상 되는 땅 우리나라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요?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그러니까 땅 하는 사람은 건축사무소하고 조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법무사도 있어야 되고 세무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건축사도 있어야 되고 중개를 하려면 원수도 가야 돼. 원수도 포진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산에다가 개발행 허가받고 산지전용 허가받고 건축 허가받고 여기서는 나온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이 땅은 나와. 이 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땅 산이든 논이든 밭이든 찾아와라 이런 얘기. 허가받았어. 산지 전용할 때는 돈 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다는 쌉니다. 얘가. 자, 공사 끝났습니다. 준공했습니다. 뭐 합시다? 지목 변경 신청하면 창고 유용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산을 깎는 건 개발하는 거요. 창고를 짓는 거 개발하는 거요. 개발할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없으면 개발 허가가 안 나와요. 도로가 없는 땅을 뭐라고요? 맹지야, 맹지.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가 무조건 이거부터 봐야 돼. 도로가 있는가. 없는데요? 만들어야지. 앞에 땅을 사야지. 사용승낙 받아야지. 어떻게 하든 간에 길을 내야지, 길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 토지는요, 모든 땅은 토지. 건축 안 하게 그 토지. 건축하는 땅은 대지. 건축을 하려면 2m가 도로 접하되 그 도로가 자동차만 쓰는 도로는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해.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차만 다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맹지입니다. 맹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2m를 접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자, 이게 1번 토지가 있다. 이렇게 2번 토지가 있다. 1번 토지에 대다 창고 지자 허가해 줍니까? 해주지 도로 접혔으니까. 2번 토지 허가해 줍니까? 안 해주지. 근데 이 땅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안 해준다니까? 받아야 되겠는데요? 안 해준다니까? 2번, 1번 찾아가야지. 뭐라고? 사장님 해가지고, 형님 해가지고. 내가 다 창고금을 좀 질려고 하는데, 땅 이만큼만 나 지인으로 쓰게, 통인으로 쓰게 좀 파세요. 사이가 좋으면요?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사장님 좀 파세요. 뭐라 했어요? 딱 두 글자로 말도 않고 딱 이렇게 씁니다. 뭐라 썼어요? 무슨 뜻이요? 눈에 흙 들어가도 안 판다는 얘기고, 이러면 끝나는 게 이러면. 그럼 어찌해야 돼요? 다른 데를 나중에 실무할 때 맹지 탈출 방법도 얘기하는데, 맹지 탈출은 앞에서 사면, 자, 이거 평당 얼마짜리요? 100원짜리. 평당 얼마짜리요? 30원짜리. 맹지니까 어쩔 거예요 이거. 근데 두 개를 붙여버리면요 같이 100원짜리.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10평만 파세요. 10평만. 10평. 10평. 그럼 얼마요? 10평 100원이면 얼마네?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러면 내 거 몇 평 줄게? 이만큼 해서 한 50평을 줄게. 이쪽한테. 너 붙었잖아 이렇게. 그럼 얼마짜리 이거? 50원 곱하기 30원, 50원.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가 1000원이면은 한 1500 됩니까? 1500? 1.5배? 1.5배가 아니고 얘는 얘하고 붙으니까 얘가 얼마 된다고? 너도 100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5,000원이죠, 5,000원. 교환 들어가야 돼, 교환. 여기 있는 땅 1000평 줄게. 받습니까? 안 받지, 그것은. 자기 땅하고 접한 땅을 잘라줄 테니까 똑같은 땅들 합병하면 되니까 이것은. 합병해버리면 이만큼 터버리면 되잖아요. 같은 땅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방법을 써야 돼요. 맹지 탈출은 이게 최고 중복 교환으로 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게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땅을 찾았습니다. 흰색은 뭐예요? 도로. 이것도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도로로 보이죠? 도로로 보였는데, 이거는 분명히 도로로 보이고, 이 땅을 찾다, 이 땅 이렇게. 이 살색이 계획관리야, 계획관리. 나오잖아요. 농림지역. 어디 안 나오는 계획관리? 딱 이 땅만 생산관리지역,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토리에 붙은 땅을 찾으라고. 이거는 도로일까요? 아닐까요? 잘 봐봐요. 자, 방금 그게 이 땅 확대하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가 되려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가 아니었다. 이거는 뭐였다? 도로였다. 이 길은.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접한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을 찾았는데요. 도로에 안 접했네. 어찌해야 돼요?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하든 딜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도로에 접하게끔 길을 내야 된다. 사용승낙을 받든가 사든가 지역권 설정을 하든가. 민법 시간에 배우면 주의, 통행, 이용권 가지고는 건축은 못해요. 들어는 갈 수 있어. 그 주장해가지고. 이게 전임은 뭡니까? 농사 짓는다. 여기 말고는 들어갈 길이 없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농사는 짓는데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건축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3시간 해서 이제 한 건 썼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얼마 받을까요? 그러면 자 자연녹지 몇 평 찾았다고요? 500평 얼마에? 200만원. 얼마짜리요? 10억짜리. 계획관리는 250평. 계획관리가 자연녹지보다 비싸면 비싸지 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0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6억 2,500만원. 이거 계약 썼다고. 그럼 수수료 얼마 받아요? 한 건 쓰면은.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은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학원 다녀서 얼마를 벌 것인가 이 생각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건 썼을 때. 지금 우리는 뭘 계약했어요? 토지. 토지는 수수료가 0.9%예요. 토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900만원 했다. 자연녹지는 여기다 곱하기 0.9%. 그럼 얼마 나온다 이게? 900만원 나온다고. 900만원.
사는 사람한테 900만 원 받으면 파는 사람한테도 900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라고요? 1800만 원. 몇 건 쓰면 연봉 빼요? 한 5건? 1년에 5건이니까 2달에 1건 하더라도 연봉은 나옵니다.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금액이 좀 더 싸갔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0.9% 하니까 이만큼 나오도록 이만큼. 그래서 그래도 1000은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건 써서 이걸 하려면 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창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창고가 아까 보니까 창고 18번 창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좀 복잡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창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 뭐 가지고 확인하라고요? 뭐 찾지 말고 뭐 찾으라? 목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3시간 한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땅은 뭐로 본다고요? 지역이다. 지역.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목은 왜 배운다고요? 중개사 시험 보려고. 공인중개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목 알고 있으면 중개를 못해요. 중개를. 기가 막혀. 중개 안 돼 이러면. 지목을 알아보면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시험 보고 잊어야지. 중개는 지목은 시험 보고 잊어야지. 알고 있으면 중개할 때로상 많습니다. 중개 못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 시간에 지역 배우고 건물의 종류는 건축 배우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나중에 암기할 것이고 그걸 알아야 대지 면적도 알고 그걸 알아야 연 면적도 알고 그걸 알아야 건축 면적도 알고 이 땅에다가 몇 평 지을 수 있냐 몇 층 올릴 수 있냐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토지가 농지다 그러면 농지법을 배우고 난 상태에서 이 농지가 허가가 나오는 농지인지 안 나오는 농지인지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이다 그러면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건 안 배우지. 근데 합격하고 또 올 거 아니에요. 실무 수업 들으러. 꼭 와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실무 강의 저도 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접두관계 건축법 시간에 배웁니다. 도로가 뭡니까? 신기하게 중개하는 분들이 도로를 몰라요. 도로를. 접도는 도로에 접한 얘기거든요. 도로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 이게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람 다녀요. 이거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큰 도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큰 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조그만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요. 그럼 도로가 뭐냐?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도로가. 도로에 접해야 허가해준다는데 도로가 뭡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알고 나간 분들이 중개사 중에서 없어요. 왜요? 그거하고 우리 시험 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맞게끔만 강의해 주니까 그냥 도로 시험 보기 위해서 도로 배우고 도로가 뭡니까? 몰라. 나중에 건축법 편 설명해 줄게요. 자, 질문 1번입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와 대인 토지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뭐를 찍겠어요? 내 땅이다 그러면 대 찾겠죠, 대. 근데 우리는 오늘 수업 듣다 보니까 어쩐다고요? 바꾼다겠는데? 돈만 좀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10원. 이거 얼마? 100원.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좋지. 바꾸면 되지, 바꾸면 이렇게. 바꿀 때 얼마 들어갈까요? 100원. 그럼 안 바꿔야지. 돈이 더 들어가는데. 바꿀 때 80원. 바꿔야지, 그러면. 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기간이 얼마 들까?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말 못해. 지금은. 자, 이거는 말해야 되지. 상업지역의 토지하고 녹지지역의 토지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100% 상업지역이 좋지. 비싸니까. 당연히 얘가 좋죠. 훨씬 비싼데. 상업지역의 전답인 토지하고 녹지지역의 대인 토지하고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죠. 상업의 전답, 녹지의 대.
뭐가 좋아요? 얘가 좋지, 얘가. 상업지역 가야지. 전답이야, 이거야. 돈 주고 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녹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상업지역이다. 무슨 얘기요? 지목 보지 말고 지역을 봐라, 지역.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전이 좋아요, 대가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질문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그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지역으로 물어봐야지. 지목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답이 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땅 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들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부동산 규제를 왜 할까요? 아까 딱 이거였어요. 자, 커요, 작아요? 작아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잘 써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쓰려면 내버려두면 안 되죠. 어쩐다고? 여러분이 왜 학원 왔겠어요? 학원은 계획적으로 처음에 오는 사람들 기간 지나면 그 계획에 딱 맞게끔 교육을 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마음대로 하세요. 10년 가면 합격하지. 10년 가면 누구든지 1년 만에 하려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국도가 한정돼 있고 한정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처음 잘못이 이용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어쩌자고요? 그래서 달성하고자 목적은 잘 쓰자. 잘 써서 어쩐다고요? 잘 살자. 혼자가 아니고 다 함께. 공공복리 증진이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삽시다. 공공복리 증진. 이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법이 대충 해서 한 120개 된답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6개만 일단 급한 대로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고 6개를 배운 분들이면 나머지 안 배워도 법 볼 줄 안다, 이런 얘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중개업은 하겠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왜 공법이 시험범위 들어간답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게 공법인데 그거 모르고 중개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실무를 하려면 공법을 해야 되고, 공법 모르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지 나오면 안 돼요. 아파트 단지 벗어나면 무조건 그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공법 모르면 아파트 단지는 절대 공법 안 써. 거기서는. 공법을 해야 되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세법 은근 필요합니다. 근데 세법은 필요하되 구체적인 금액 상담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소장님 집 팔아주세요. 네, 팔아줄게요. 얼마 정도 팔까요? 한 20억은 가지 않나요? 네, 그럼 20억에 팔아줄게요. 근데 소장님 양도세가 얼마 나와요? 한 2억 나오겠는데요? 그 정도에 팔아주세요. 팔았어. 양도세 얼마 나왔어? 9억 나왔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2억 나온다면 양도세 이미 팔아버렸어. 이제 다 했어. 근데 9억이 나왔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서 금액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사인 팔게 되면 이거는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고 무슨 세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취등록세가 나오고 무슨 세가 이 말을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금액은요, 혹시 주변에 세무서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가야지. 근데 무슨 세가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중개사법을 하든 민법을 하든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불행히도 학계로는 쓸 일이 없더라고. 제가 해봤더니 입지 분석 필요한데 별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입지 분석이 필요해요. 중개할 때는 별로고 공시법도 좀 불쌍해요. 별로 쓸 거 없더라고. 공법이 돈 벌어주면은요, 세법이 지킵니다. 백날 벌어봤자 100원 벌어봤자 90원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어요. 이 공부에서 90원 낼 거를 10원 내게끔 해야 돼요.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너무 길잖아요. 국가는 국토계획법 국가는 이렇게 써요. 국토계획법. 너무 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길다고 우리는 국계법 그래요. 분량이 너무 길다고. 근데 법을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국토가 뭐 이게 국토지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 명칭 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막 하는 것이 어쩐다고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이라는 것은 개발하고 보존을 이용을 하는데 이 법에서 이용은 주로 개발입니다. 개발.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뭐 가지고? 계획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이 나중 가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계획이 10개 나와요. 모든 계획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했죠. 전국을 몇 개로 나누고요. 21로 나눠주고 국가가 방향 줄 테니까 규제할 테니까 그 규제에 맞게끔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출발은 방향 잡는 거니까. 첫 번째 이거 나오면 두 번째는 자, 이 국토계획법이 나오게 된 계기 이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을까? 즉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까? 그래서 먼저 뭐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뭐 한다? 개발한다. 선계획 후 개발이요. 그래서 법 명칭이 먼저 계획을 만들고 어쩐다고요?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한다, 뭐 한다? 개발한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어떤 거 우리가 개발을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상 행위가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개발행위 하지 마라 그래요. 국민 여러분, 전 국토에다 뭐 하지 마세요? 국토에다 개발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 할까요? 예,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싫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예,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이 개발행위가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뭐길래 하지 말라게요? 그럼 국가가 알려줘야죠. 아,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6가지를 우리나라는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토지 분할하는 것은 개발행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합병은요? 아, 그거는 개발이 아니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있어도 하세요 이건 없다고. 토지 분할은 하지 마세요. 합병은 하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해도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개발행위가 뭡니까? 국가가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입니다.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야지. 건축이 뭡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시험 문제고 건축이 시험 문제죠. 건축물이 뭡니까? 그럼 국가가 또 설명한다고. 건축법 시간에 설명해요. 건축물이란 해가지고. 건축이란 국민 여러분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그러면 또 신축은 뭡니까? 그럼 국가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법을 쫙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신축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 처음 짓는 게 신축이에요. 설명해줘요. 그거 하지 말라고. 증축은요, 이 건물이 10층이잖아요. 위에다 하나 둘 더 쌓는 게 증축이에요. 개축은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이에요. 재축은요, 태풍 불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치우고 다시 하면 재축이에요. 이전은요, 살짝 들어서 옮기면 이전이에요. 이 5가지가 건축이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는 아니고 일단은 하지 마세요. 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게 개발인 허가예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는 공짜로 안 해주고, 법이 정하는 기준을 맞으면 허가해주고, 돈도 내야 되고, 그래 허가해줍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크게 이거예요. 어떻게 국토를 갖다 이용할 것인가. 먼저 방향을 잡아주고, 방향을 계획으로 딱 잡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발해라. 절차를 딱 정해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법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 맞춰 쓰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대신 해줄 뿐이지. 건축할 때, 건축사가 허가는 대신 받아주잖아요. 설계도 건축사가 다 알아서 그려주고, 돈만 주면 다 해주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옵니다. 공법 몇 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12개 나오는데, 원래 36회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8문제를 맞추라고 했는데, 올해 시험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국토계획법이 좀 쉬운 법인데 올해는 출제자가 뭔 작정을 했나 봐요. 1번을 딱 보니까 몰라. 1번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1번은 누구든지 다 푸는 문제였는데 그래 마음이 편하지. 1번 보니까 몰라. 2번 아닌데 지문이 이만큼 길어. 3번 몰라. 4번 알아. 원래는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국토계획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봤더니 상은 못 풀어요. 이것은. 이게 6문제가 나왔고, 중하가 6문제. 그러니까 이건 어쩐다고? 실력으로 풀고 찍으면 돼. 찍어서 한두 개는 맞죠. 정상적이면 8개 우리가 맞추거든. 정상적이면. 올해는 특이하게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냈다는 얘기요. 그래서 한 문제 후퇴해가지고 7에서 8개는 맞추자 이 얘기고, 공부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 만들어요. 신도시 만듭니다. 뭐 옥정 신도시, 미사 신도시, 그런 신도시가 전부 다 도시개발법이야. 신도시 어떻게 만들까요? 절차를 배웁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중개를 뛰어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개발업으로 가야 돼. 개발업으로 다 중개만 하면 안 돼. 누군가는 그거 넘어가야 돼. 이제 컨설팅 개발업 하는 사람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주로 만나요. 같이 얘기를 하고. 신도시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돈 별로 없어도 돼요. 알고 봤더니 개발은 내 돈 가지고 안 하더라고. 다 빌려다 하더라고. 땅을 사야 됩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1,000억 주고 땅을 사야 됩니다. 얼마만 있으면 개발할까요? 여태까지는 얼마만 가지고 50억만 있으면 개발 다 하더라고. 50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몇 프로만 가지고요? 5%만 있으면 그 돈으로 개발하더라고. 이것도 빌려 없어가지고. 이거 빌려와가지고, 자, 일단은 계약을 하고.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신문 보면 에코티, 이름을 에코티. 요즘 에코티 20% 채우라고 해, 20%. 요즘은 200억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얼마가 부족하네? 950억이 부족하네? 950억을 빨리 땡겨서 토지 잔금을 줘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중간 다리 브릿지 자금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샀죠. 빨리 뭘 받아?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확정돼서 안 됐어요? 됐죠, 사업이. 사업을 담보로 돈 받는다. PF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PF 자금을 갖다가 땅값 플러스 공사비 한
한 2천억을 땡겨 이렇게. 2천억 땡겨가지고 빨리 이 돈으로 950억을 빨리 갚아주는 거야. 이거는 이자가 되게 세. 이자가 높아. 이거는 이자가 싸. 그래서 이걸 빨리 갚아주고 계속 공사에 나가는 거예요. 분양해서 팔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남아요? 장사 잘하면 한 500억은 남을 거예요. 성공만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시행이 너무 잘못됐다. 자기 자본이 너무 작다. 자기 자본이. 그래서 지금은 PF 나오려면 자기 자본이 20% 이상을 태우라. 물류 청구할 때는 물류 청구 있잖아. 큰 거. 물류 청구는 50% 이상 안 하면 PF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도시개발법 시간에 이런 걸 하고요. 6문제 나오는데 목표는 3문제에서 4문제인데 어뢰 문제 다양스러운 게 얘기해져 있죠. 6문제 다 쉬워 어뢰는. 6개를 다 맞춘 거거든. 신기할 정도로. 이게 쉽게 나와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긴장 바짝 했는데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예상외로 쉽게 나와가지고 좀 긴장이 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지금 서울 재개발 재건축 난리 빨리빨리 하려고. 근데 이 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늦어. 이 법은 늦어. 뭐 12년 15년 걸려요. 그러니까 신통이 뭡니까? 신속통합. 구역 지정할 때 5년 걸릴 걸 2년 만에 끝내버려 지금. 사업시행 인허가 받고 분양계획 승인받을 때 5년 걸릴 걸 2년 만에 끝내. 그렇게 해서 5년에서 7년 정도에 끝내자. 12년 15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법, 그건 서울시법이요. 서울시 조례. 우리가 배우는 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도 어쨌든 이 법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신개발은 좀 쉬운데 이거 되게 좀 법도 좀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6문제 나오는데 목표를 한참 밑으로 놔요. 두세 개. 근데 어려운 문제는 손 못 대는 거 2개, 보너스 3개. 얘가 쉬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는 충분히 3개는 맞췄다 이 얘기입니다. 2개 하다 보니까 올해 잘하면 9개도 맞히든 6개만 맞히면 되는데 2개 해가지고 9개까지 맞히고 올해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우리나라 30가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다 정하니까 내용이 어마무시 많아요. 이것은 출제자 마음이야. 출제자가 기분 내키면은 쉽게 낸다 그러면 5개도 맞히고 뭔가 빈정상했다 그러면 2개 못 풀어 이거. 책에 없는 것만 골라서 내는데 어떻게 푸냐고. 이거 너무 많아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년에 좀 중요한 것만 좀 골라서 내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목표를 갖다 우리는 3개에서 그래도 5개 정도로 목표를 봅니다. 건축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국토계획법 모르면 땅 중개가 아예 안 돼. 건축법 모르면 건물 중개가 아예 안 돼. 땅 건물 빼면 뭐 남았어? 없어. 그럼 중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법이 기준이 되는 법이고. 주택법은 건물의 종류가 30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택이 2가지. 아까 했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 건물 하나하나 짓는 게 건축. 건설 많이 짓는 거. 그러니까 주로 얘는 아파트야, 아파트. 단독은 주로 건축법이 하고 많이 짓는 아파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차이점은 단독주택은 호구래, 호. 공동주택은 세대 그래요, 세대. 30호 한 번에 딱 지을 때 업자가 한 번에 딱 지을 때 30호 30세대 미만이 몇 개예요? 29까지. 이것은 건축법으로 30호 30세대 이상 30부터 이것은 주택법으로 적용하는 법이 틀려요. 단독을 30개 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파트를 20개 짓는 거 없잖아요. 아파트는 많이 짓지.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는 뭐라고요? 주택법.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는 주택법은 아파트를 지었으면 어찌해야 돼요? 분양을 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리모델링하고 그것만 정하는 게 주택법. 단조롭잖아요. 얘는 아파트만 하니까. 모든 건물을 다 하니까 복잡하죠. 얘는. 그래서
주택법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주택법이. 그래서 주택법은 7문제 나오면 건축법이 3개, 5개 이해는 4개, 5개 이해는 쉬워요. 공부하기가. 근데 올해 시험도 볼 때 올해 시험도 5개는 맞히게끔 해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농지법 배웁니다.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할까요? 그렇게 중개하게 되면 임야는 면적이 크거든요. 별로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주로 농지지. 농지는 작으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많은데 꼴랑 2개 나와요. 2개. 그러니까 2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려워요. 올해 한 문제 아주 쉽게 나오고 한 문제는 어차피 공부 안 하는 게 나오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상은 어차피 못 푼다는 얘기고 몰라 이것은. 근데 한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대로 한다 그러면 자, 총 40문제 중에서 출제 문제 몇 개는 맞출 수가 있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7개 국토교육법 작게 맞았을 때 3개, 10개죠. 12개, 15개, 19개, 20개. 20개는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점, 50점. 목표대로 좀 더 한다 그러면 25문제 풀 수 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20개, 25개인데 이 중에서 몇 개를 풀 거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몇 개를 풀 거냐 이 중에서 최소한 몇 개는 풀어야 돼요. 16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16문제를 이거는 풀 수가 있으니까 실수했다 하더라도 16문제를 풀어줘야 몇 점 나와요? 그래도 40은 맞춰야지 꽉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많이 못 풀면 20개는 못 풀겠네? 몇 개? 10개 못 풀겠네? 이건 어쩌라고요? 찍어야지. 몇 번 찍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몇 번 찍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월달, 9월달 가게 되면 그 찍는 연습을 시키는 게 학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찍어서 뭐 빗사이로 막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찍어서 될 정도면 너또를 사야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힘들게. 찍는데도 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9월달은 매일 먹여서 시험 보면서 매일 40문제 시험 보거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와가지고 풀면서 모르면 찍는 연습하고 가르쳐준 대로 찍어야 되니까.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20개나 15개 찍었다 그러면 모대도 4개, 6개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법에서 제가 봤을 때 공법 40점 맞추는 건 너무 쉽거든요. 찍어도 맞추겠다. 찍어도. 어느 정도 기본만 알면 70 맞추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4, 50 맞추는 거는 완전 쉬워요. 공법이 4, 50만 맞추면 그 다음에 누가 딱 준비하고 있어요. 중개사법이 알아서 데려갑니다. 알아서. 공법이 과락만 변하면 중개사법 분량이 작고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중개사법은 법 2개, 공법은요 법이 6개. 그것도 양 많은 법들만 6개, 작은 거 2개. 중개사법은 글자 하나하나 다 봐요. 공법은 대충 봐요. 대충 보는데도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이게 공법.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해 줍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60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본 이론을 이해하자는데 여기서 이해하자는 것은 공법 그러면 대부분 어렵다. 공포의 법이다. 공법은 공포의 법 이렇게 하지 말고 공법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국어입니다. 국어.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 다 알잖아요. 국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공법 시간에는 국어 시간이다. 우리나라 한글 가지고 우리끼리 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하자 그러는데 나중 가게 되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다. 한글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이 문제 이렇게 내니까 이거 파악한 거하고 이거 파악한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되고 근데 그 정도 다 알아먹어요. 두 번째
알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6개 법이 있으니까 틀을 좀 잡아야 돼요. 그 틀 잡아야 문제 풀기 좋거든요. 얘는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체계를 좀 확립하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강의하는 선생들이. 그리고 이제 내용도 알고 틀 세웠다 그러면 기출물 분석해가지고, 자, 출제 포인트가 어디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낼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40 맞추고 찍어가지고 50 맞추면 100% 합격한다니까 1위 가야 되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만 집중 공략해야 돼요. 어쩌다 막 10년 만에 나온 거 올해 승강기 문제가 나왔어요. 승강기, 승용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제가 6회 때 나왔습니다. 저 시험 볼 때 나왔어요. 6회 때. 8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14회 때 나왔습니다. 20회, 30회, 35회 안 나옵니다. 자, 36회 때 강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거? 자, 35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36회 때 강의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나올 줄 모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듣는 학생들은 죽어요. 분량을 얼마만큼 높일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나오든가 말든가, 나오든가 말든가, 우리는 가능성 있는 것만 잡자, 이거. 너무 많은 거 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번 시험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거든요. 자기 배우자는 무조건 중개에서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가지고, 배우자가 합격한 사람만 출제위원 넣어줘야 돼요. 고생한 거 봐야지, 자기도 집사람이 고생한 걸 봐야, 그래야 그 마음을 알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 막내. 그러니까 낸다고 그러든가 말든가 뺄 거는 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있게 가야지. 다 잡은다 그러면 책이 3000페이지 됩니다. 3000페이지. 그럼 못해요. 우리는 700페이지 끝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분석했다. 출제자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몰라도 이 말이 O인지 X인지 몰라도 답이 2번이다.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내 이용 못해도 전부 다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거 배우면 돼요.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틀렸어. 이러면 돼요. 묻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이거는 틀린 지문이라니까 이거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간혹가다 뭐 가훈 이런 말 해요. 눈치 이런 말 한다고. 나중에 거기 가서 알려줄게요. 자, 이것은 가훈 그러면 웃으면서 눈치 뭐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웃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 강의 안 듣는 사람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저 무슨 놈의 가훈이고 무슨 놈의 눈치야. 근데 우리는 암기 안 하고도 다 풀어요. 그런 방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르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 범위를 압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3시간 안에 듣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따로 나가요, 자료가 따로 나오고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녹화를 떼요, 녹화를 뜨고 이제 여러분들은 듣고 다녀야 돼. 처음에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돼. 그러니까 1순환 하고 2순환 할 때 제가 녹화 뜨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걸 이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동영상 들 때 배속 기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1, 1.2, 1.5, 1.8, 2배속. 빠르지만 3시간이면 충분히 다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빠르면 못 알아먹지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면 2배속에도 안다니까. 그러면 3시간, 2시간에도 충분히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버린다고. 계속 듣는다고, 계속. 그 다음에 뭔 말 할지 이제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하여튼 학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니까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5월달, 6월달 가게 되면 내용을 좀 알만하면 이제 혼자 생각을 따로 한다고. 그냥 따로 하지 말고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계속. 계속 앉아 있어야, 봐보세요. 강의하는 저 입장에서는 듣는 분들이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말귀를 모르는데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이 그대로 계속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근데 올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나오면 그거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얼굴 보고 또 할 거 아니에요. 1순환 해서 2순환 하는 데는
이 듣는 분들이 한 명 있고 다 새로운 사람이야. 그럼 새로운 사람 위주로 해야죠. 그 다음 가니까 또 이제 2명 남고 새로운 사람.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은 깊게 가버리면 못 따라가니까 뭐만 해야 돼요? 기초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학원은 기초 튼튼 합격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바뀌지 말고 계속 가야 돼야 여기 있는 분들 위주로 강의를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한 건 1년이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러면 실력이 없더라도 공법은 40, 50 맞춘 지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눈치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바뀌지 말고 계속 가야 되고요. 첫날부터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대부분 아프더라고요. 한 번쯤.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원래 지금 저도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약간 좀 안 좋거든요. 사실은 좀 더 낭낭한데 지금 저도 지금 감기 걸려서 저 지금 독감 예방 좀 맞고 했지만은 지금 벌써 2주째 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약간 안 좋은 상태인데요. 건강 관리만 좀 잘 하시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픕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아프게 몸 관리만 잘하면서 하면은 내년 10월달 가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공법은 제가 맡아서 책임지고 할 것이고 저 강의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35년 됐는데 제가 이제 제 올해 나이는 60입니다. 내년이면 한갑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부터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부터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무 모른다니까 현장도 다 돌아다니고 데리고 임장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법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도 알고 실무도 알고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제가 6회 때부터 6회 때 시험 봤으니까 5회 때 제가 한번 떨어졌어요. 5회 때 시험 보는 사람은 1회, 2회, 3회, 4회 문제 다 봐요. 5회 때 시험 보고 떨어졌거든요. 그거 앞전 거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6회 때 시험을 또 봤잖아요. 그럼 그거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 다 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내용을 못 알아서 설명 못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1년 동안 참고 가자고요. 합격은 내 시장 없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